서울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 해맑은 봄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따스한 햇살이 점점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곧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나 모든 이의 삶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강태호는 40대 중반의 고집센 농부였다. 그는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아왔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충실한 개 하늘이뿐이었다. 태호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농사일에만 전념하며 살아왔다. 그날 아침 태호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농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때 하늘이가 이상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아, 무슨 일이야? 태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이의 울음소리를 따라 헛간으로 향한 태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이가 강아지들 사이에서 인간 아기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태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기는 갓 태어난 듯 작고 연약해 보였다. 하늘이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듯 아기를 핥고 있었다. 태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기를 조심스레 안아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태호는 즉시 마을의 유일한 의사인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빨리 와줘.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 30분 후 박민수가 태호의 농장에 도착했다. 그는 아기를 살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호 씨, 이 아기는 갓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늘이가 헛간에서 이 아기를 돌보고 있더라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이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태호는 망설였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아기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나머지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들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했고 태호의 농장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아기는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들은 아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태호는 병원 복도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강태호 씨, 경찰에서 오셨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는 길고 지루했다. 태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경찰관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다. 강 씨, 당신 말씀은 개가 인간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제 개가 아기를 발견하고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기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모두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아기의 DNA는 완전히 인간이었지만 부모를 특정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언론은 태호의 농장을 애워쌌고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은 이 현상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호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단지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태호의 농장을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아였고 눈에 띄게 임신한 상태였다. 저 강태호 씨인가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아기의 엄마예요. 태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긴 검은 머리카락과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긴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태호는 지아에게 자리를 권했다. 설명해 주세요. 태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3개월 전까지 과학자였어요.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죠. 태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유전공학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 더 강하고 건강한 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뇨? 태호가 물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실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제 동의 없이 제 유전자를 조작했고 그 결과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태호는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났다. 그게 대체 어떻게? 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요. 지아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 뱃속의 아기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랐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아기가? 태호가 중얼거렸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들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농장에? 태호가 물었다. 지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 출산이 시작됐어요. 저는 숨을 곳을 찾아 헛간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태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왜 아이를 두고 가셨나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저를 쫓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가다간 우리 모두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개를 보고 아이를 맡겼어요. 그 개가 아이를 잘 돌봐줄 것 같았거든요. 태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지아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임신 중이라는 걸 들키면 그들이 또다시 저를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제 아이를 두고 갈 수도 없고.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어쩐지 이 여자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여기 머무르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아는 놀란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희 때문에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미 저도 이 일에 휘말렸잖아요. 이제 와서 모른 채 할 순 없죠. 지아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태호가 말했다. 그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보답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 태호의 농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아는 아이와 함께 농장 안채에 머물렀고 태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태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고 농장 주변을 맴도는 검은 차량을 발견했다. 지아 씨. 태호가 지아의 방문을 두드렸다. 일어나세요. 뭔가 이상해요. 지아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이 왔나 봐요. 태호는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뒷문으로 빠져나가세요. 숲속 오두막으로 가세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지아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태호 씨. 태호는 지아와 아기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 앞에 섰다. 그때 강렬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강태호 씨?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우리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윤지아라는 여성과 아기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태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알아야 하죠?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강 씨,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영장 없이는 이 농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가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놀란 요원들은 잠시 주의가 흐트러졌고 태호는 그 틈을 타 집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다. 하늘아, 잘했어.
태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재빨리 뒷문으로 나가 숲으로 향했다. 한편 지아는 아기를 안고 숲속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지아가 아기를 달래며 속삭였다. 엄마 다 지켜줄게. 시간이 흘러갔다. 지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렸고 태호가 헐떡이며 들어왔다. 태호 씨. 지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호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국정원이에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떡하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농장을 운영해요. 거기로 가면 당분간 안전할 거예요. 지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중요한 건 당신과 아이의 안전이에요. 그들은 서둘러 태호의 트럭에 올랐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농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태호는 빠르게 산길로 접어들었다. 이름은 지었나요? 태호가 운전하며 물었다. 지아는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진우라고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태호가 말했다. 진실하고 용감하다는 뜻이잖아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들은 밤새 달렸다. 새벽녘 그들은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다. 태호의 친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심해요. 태호가 지아와 진우를 배에 태우며 말했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연락주세요.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태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 씨.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안전하게 지내세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배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다. 태호는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밝혀내지지 못했다. 농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태호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지아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태호 씨, 우리는 안전합니다. 진우는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지아 올림. 태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딘가에서 지아와 진우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그때 하늘이가 다가와 태호의 발치에 앉았다. 태호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한 개야.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하늘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태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언젠가 지아와 진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는 이 특별한 경험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1년이 지났다. 태호의 농장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지아와 진우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종종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하곤 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태호가 밭일을 하고 있을 때 하늘이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태호는 고개를 들어 농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지아가 진우를 안고 서 있었다. 그들 옆에는 큰 가방이 놓여 있었다. 태호는 호미를 떨어뜨리고 그들에게 달려갔다. 지아씨, 진우야. 지아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태호씨, 우리 돌아왔어요. 태호는 말없이 그들을 껴안았다. 진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들어가요. 태호가 말했다. 이야기할 게 많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지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쫓던 사람들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진우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태호는 놀란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란요?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태호씨.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당신이야말로 진우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그에게 팔을 뻗고 있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태호 씨.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태호는 진우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기쁘게 웃으며 그의 얼굴을 만졌다. 아빠, 진우가 말했다. 그 순간 태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벽이 무너졌다. 그는 지아와 진우를 꼭 안았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날 이후 태호의 농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는 고요하고 쓸쓸했던 곳이 이제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지아는 자신의 과학 지식을 활용해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재배 방법을 도입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적용했다. 덕분에 태호의 농장은 마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장 중 하나가 되었다. 진우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였다. 태호는 진우에게 농사일을 가르쳤고 지아는 과학의 기초를 알려주었다. 진우는 두 분야를 모두 사랑했다. 하늘이는 여전히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그녀는 진우의 충실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종종 진우와 하늘이가 농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태호와 지아는 미소 짓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특이한 가족을 의아하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따뜻함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태호의 농장은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5년이 지났다. 진우는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특별한 탄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태호와 지아는 언젠가 진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진우가 물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태호와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질문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진우야, 우리 가족은 특별해. 네가 태어난 방식도 아주 특별하단다. 지아가 이어 말했다. 그래, 네가 우리에게 온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 진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태호와 지아는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묵묵히 동의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진우야? 지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었어. 엄마는 과학자였고 네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단다. 태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태어났을 때 아빠의 개 하늘이가 너를 처음 발견했어. 하늘이가 너를 돌봐주었지. 진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늘이가 저를 찾았다고요? 그래, 태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늘이가 내 첫 번째 보호자였단다. 지아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아빠가 너를 발견하고 보살펴 주셨어. 그때 엄마는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잠시 너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아빠는 제 진짜 아빠가 아닌 거예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진우를 꼭 안았다. 아니야, 진우야. 난 내 진짜 아빠야. 가족은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바로 사랑이지. 난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내 아들로 사랑했어. 지아도 그들을 안았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난 가족이야. 그리고 그건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란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요. 아빠, 엄마, 하늘이 모두 사랑해요. 그날 밤 진우가 잠든 후 태호와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 해냈어요, 지아가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거예요. 지아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진우는 청소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태생에 대해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오히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진우는 과학에 대한 재능과 농사에 대한 열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도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농장 일을 도왔다. 태호와 지아는 진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진우를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시켰다. 어느 날 진우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엄마, 제가 결정했어요.
농업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농장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태호와 지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아들이 자신의 특별한 배경을 긍정적인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며 그들은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진우야, 태호가 말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너를 지지할 거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지아도 덧붙였다. 내 꿈을 향해 달려가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진우는 부모님을 꼭 안았다. 감사해요, 아빠, 엄마. 당신들이 제 부모님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태호는 농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아가 그의 곁에 다가와 섰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아가 물었다. 태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하늘이가 진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아는 태호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아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죠. 태호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진우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지아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만든 이 가족, 영원히 지켜나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농장에서 들려오는 하늘이의 부드러운 짖음 소리와 함께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태호의 농장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큰 꿈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으로 뭉친 특별한 가족이 있었다. 개가 인간 아기를 발견한 그날의 놀라운 사건은 이제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